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주 화요일에는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5일 동안 청취율 3연속 1위 만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축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20분께 쌀 선물 드렸는데요. 오늘은 20분께 치킨 교환권 선물로 드립니다. 자, 뉴스 하이킥 청취율 1위를 축하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남겨주시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는 저희가 선물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자와 미니로 참여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봐야 되는데 제가 이 좀 축하할 만한 일인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자축할 때 힘이 조금 안 들어가요. KBS 상황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 같은 경우도 최강 시사에서 매일 아침 브리핑을 하다가 직장을 잃으셨죠. 말을 하자면. 그 매일 아침 어딘가로 가다가 네. 오늘 어딘가로 안 가는 아침을 맞았는데 네. 그 심경이 약간 그 직장을 잃은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애초에 뭐 직장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임경빈 작가도 지금 더 라이브나 뭐 등등등 해서 KBS 출연하는 게 지금 다 없어졌고. 그렇습니다. 더 라이브 같은 경우도 뭐 최욱 MC도 어제 본인의 심경을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뭐 폐지 언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더 이상 출연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뭐 안 나오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그 고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진들도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전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원래 가는 시간인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냥 안 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갈 데도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가고 싶어도 뭐. 이건 좀 너무한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인사는 하게 해줘야지. 피고인들도 마지막에 피고인 최후 진술하거든요. 오늘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박민 KBS 사장은 오늘 사과 기자회견하고 편향 방송했던 PD와 기자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KBS 박민 사장이 그동안 KBS가 공영방송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KBS 9시 뉴스가 검언 유착 사건 오보를 하루 만에 뭐 사과했던 사례라든지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서 이 관련된 기자가 기소가 돼 있고 또 소위 김만배 녹취 파일을 이제 인용 보도했었던 문제 이런 것들로 방심위에서 3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조하면서 공정성을 훼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박민 사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박민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누구한테 사과한 겁니까? 뭐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라고 말씀했지만 국민에게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것은 뭐 그런 국민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국민들보다는 어떤 정치 세력이 아니었을까. 즉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주로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거에는 정권의 의지나 이런 게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사과는 정치적으로는 이 정권과 여당이 한 것이 아닐까. 평론가로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뭐 그런 뭐 방송에 못 나가게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마도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도 많지 않았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절대 KBS에서 출연을 못하게 돼서 하는 말씀이 아니다. 가슴 속에는 지금 온갖 생각이 다 들지만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민 사장이 KBS의 신뢰도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사실 한국언론재단에서 그렇죠. 매년 언론 수용자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사에서 2019년 이후로 4년 동안 매년 KBS가 이 소비자 신뢰도 1위,
시청자 신뢰도 1위를 차지를 해왔는데 그러면 과연 신뢰를 상실했다,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KBS 구성원들도 그걸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민 사장은 불공정 보도를 했던 기자라든지 PD들에 대해서 즉각 업무 배제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업무 배제를 당하게 될 PD들 그리고 이미 뭐 당하고 있는 기자나 PD들 같은 경우는 회사로부터 불공정 보도를 한 사람으로 이제 규정을 당하게 되는 셈인데 그렇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사실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자신을 포함해서 임원들의 임금을 30% 삭감하겠다. 그러면서 명예퇴직을 확대 실시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KBS 내부에서는 이제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는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재원의 손실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내놔야 되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대증요법이라고 할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결국 인력 감축하겠다. 제가 평론가로서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걸 쭉 보다 보면은 박민 KBS 사장 앞에 놓인 과제가 이게 참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서 KBS의 어떤 그 재정 상태가 매우 이제 어려워질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인력 감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산에 손을 대가지고 뭐 처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해지겠죠. 근데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KBS의 내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입장이 막 직원들끼리 갈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이나 이런 거 정리해고 막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의견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KBS 내에서 지금 정권과 궤를 같이 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분들도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오히려 그 입장을 같이 하는 분들이 더 많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박민 사장이 지금 와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내가 한번 나의 직을 걸고 이 정권하고 한번 그러면 협상을 해가지고 한번 철회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네. 지금 정권에 의해서 뭐 낙하산 사장이다 뭐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 규정되는 상황인데 그 길도 없고 이 길도 없고 그러면은 다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이 뭐랄까요 지금 이제 박민 사장하고 이 미묘한 관계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다소 이제 보수적인 그러한 편에선 분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박민 사장하고 지금 불편한 관계를 막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러한 불편한 기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이전까지 편파 방송이라든지 지금 민주당 편향 방송을 한 사람들을 왜 더 강하게 지금 제재하지 못하느냐, 왜 더 강하게 지금 뭔가를 하지 못하느냐 그런 목소리를 지금 뭔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박민 사장이 지금 이 뭔가 오보를 냈거나 편파 보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업무 배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라는 것은 여기도 방송국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신장식의 뉴스 사이킥 이번에 인사를 낼 건데 뭐 누가 하시겠어요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뭐 이거를 뭐 손들고 뭐 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회사의 인사 원칙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거를 가가지고 꼭 편파 방송을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제작했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런 이유로 지금 징계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과거에도 반복됐던 모습인데 뭔가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을 한직이라든가 이렇게 좌천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성향이 이 다른 사람들 맞는 사람들을 또 인사를 채우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뭐 이 수신료 분리징수와 이 정리해고와 이 이슈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KBS 본부,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편성교역과 단체협약 위반 행위다. 이거 고발 조치하겠다. 이건 저도 이거 단체협약에 있는데 단체협약은 노동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려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야에서도 굉장히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하고 이제 비슷하게 사장의 사퇴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법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라면서 책임지기 싫으면 하루빨리 내려오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장 자리 그만두는 게 자신한테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치권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 안 된다.
공영방송이 공정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래서는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당내 의원들을 향해서 박성중 의원이나 미디어 특위 의원들을 향해서 한 얘기죠. 제가 지금 참지 못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왜 감나라 대추나라를 말씀을 왜 하셨는지 감나라 대추나라만 하시나요? 훨씬 센 것도 많이 하십니다. 사과나라, 배나라, 참외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의문을 야, 저라는 떠올렸습니다. 각도가 안 좋다, 불량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예.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않아야 된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아니 지금까지는 왜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꼭 당 내부터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이 조기 해체설 때문에 오늘은 또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에 몰렸다라는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TV조선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조기에 해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를 좀 일찍 해산하는 거를 검토한다. 그리고 활동 기한인 25일 이전에 12월 25일 이전에 조기 종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오전에 당장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걸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혁신위원회의 조기 해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경진 혁신위원도 혹시 조기 해산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초창기에 그런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분명히 있었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혁신위가 최초 형성될 때 나왔던 얘기고 지금은 논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기현 대표라든지 이제 다른 이 소위 이제 친윤계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반응이 지금 없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죽했으면 혁신위원회에서 이번에 불출마하거나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해야 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다. 나중에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오전에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혁신위원회에서는 그런 명단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좀 해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저는 그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반응이 너무 재밌었는데 특히 김기현 대표 급발진하지 마라. 의미심장합니다. 일부 혁신위원회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실상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전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무서울 만큼 전권을 받았다라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김기현 대표님, 당신이 준 전권은 어디까지입니까? 묻고 싶네요. 이제 그 전에 짧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네. TV조선이 분명히 오늘 오전에 보도하기를 10일 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결심을 했다. 네. 분명히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다들 말을 안 듣고 분명히 그 일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유를 그냥 마실래 매를 맞고 마실래까지 그랬어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나는 혁신이라는 거는 조기 종료시켜버리고 이렇게까지 결심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지금 그런 게 다 사실무근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방심위에다가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TV조선하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도한 조선일보 등에다가 과징금을 3천만 원, 6천만 원씩 때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왜 이걸 아니라고 하고 그냥 그런가 보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이런 가짜뉴스가 있습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보도했는데 왜 넘어갑니까? 이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김기현 대표는 계속 이 세상이 너무 급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난번에도 이제 그 인요한 혁신위에서 계속 이제 지도부 중진 그다음에 대통령을 사랑하는 친윤 의원의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촉구하는 거에 대해서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이제 일부 이제 요 조기 해체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일부 혁신위원들이 이제 너무 급하게 급발진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런 광경에 대해서 좀 의문인 게 도대체 그러면 윤심은 어디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오히려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얘기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네. 장재원 의원은 저 부산에서 사람들, 자기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난 그렇게 남에게 숙이고 살지 않는다, 아쉬운 소리 하고 살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려고 서울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 가서 간증한 것도 영상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스스로. 그렇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요한 혁신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김기현 대표는 또 근데 또 이 급발진하지 말라고 하면은 다들 한 가닥의 윤심들은 다들 안고 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누구의 말이 그 윤심이 실린 얘기냐 왜 궁금하냐면 다들 이렇게 싸우면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거냐. 저는 그게 너무나 궁금하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급발진하지 말라라는 거는 언젠가는 발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밥인지 약인지 모르겠지만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먹긴 먹는 거냐 발진하면 하는 거냐 책임질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장제원 의원이 험지 출마하는 거를 김기현 대표가 책임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볼 때 이 결론의 최대치는 김기현 대표 혼자 안고 가는 그림이 아닐까라고 아마 예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장성철 소장은 김기현 대표는 시기만 남았지 100% 울산에선 출마하지 않는다. 뭐 양산 내지는 수도권 이 얘기를 하는데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교회 간증 영상까지 올리면서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진짜 반발인지 저는 사실 물갈이는 항상 숫자보다 상징적인 인물 몇 사람이 빠졌느냐로 국민 인지가 된단 말이죠. 어떤 드라마틱한 뭘 위한 이 약속 대련인지 여전히 좀 궁금해요. 도대체 윤심은 어디에 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혹시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위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라면 네. 빌드업의 강도가 좀 상당히 센 것 같긴 합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짚어주셨지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제 장제원 TV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 한 교회에서 했었던 간증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 나오는 발언이 이겁니다. 저는 원래 눈치 안 보고 산다. 할 말은 하면서 사는 타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할 말을 한다는 거는 이제 할 말을 하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게 인요한 혁신위원장 정도를 언급하는 건지 혹은 심지어 대통령한테도 할 말은 한다는 건지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어떤 양상이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이 세부적으로 좀 갈래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게 저는 그래서 결국은 영남의 어떤 사람들이 뭔가에 이제 뭐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 출마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 윤심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네. 과연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까지 그 범죄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윤심인 것이냐 아니면은 장제원 의원까지는 아닌데 윤핵관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범죄에 김기현 대표까지 포함되는 건데 그 중에 한 명이면 되는 거냐 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건데 그것까지는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니냐 이런 거죠. 간증 영상 저도 봤는데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예, 뉴스 신세계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눈에 띈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됐었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시켰던 문제. 그리고 각 지금 이제 지역 신도시, 1기 신도시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좀 서두르겠다라는 대목입니다. 오늘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공매도 한시 금지와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라고 하면 사실상 기한이 없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언론 매체들에 따라서는 무기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사실상 약속했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그러니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 조치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걸 무기한으로 늘려버리면 더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는 거고요. 1기 신도시 재정비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상임위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에서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연말 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직접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민감한 정책들을 좀 계속 던지겠다 이런 의도로 좀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특히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뭐 지금의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하면 다 포퓰리즘이라 그러고 뭘 하면 다 어떤 뭐 돈으로 표를 산다 뭐 외표 행위다 뭐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이제 정책 이슈들에 대해서는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토론을 하고 이유를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주장이나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뭐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시점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논리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지금 공매도 금지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1기 신도시 재정비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총선 코앞에 놓고 하지 말아야죠. 총선이라든가 이런 선거에 영향이 없는 시점을 골라가지고 해야 그나마 지금까지 본인이 자신들이 해왔던 어떤 태도, 포퓰리즘을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태도하고 맞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포퓰리즘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포퓰리즘이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면 남들을 왜 이렇게 포퓰리즘이라고 구박을 하고 남들을 왜 이렇게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했느냐 이게 의문이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주식 양도소득세 그 대주주 기준 완화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개미들이 너무나 뭐 이 연말 되면은 그 얘기하는 그 너무나 원하는 이런 이슈잖아요. 그 선거 때 되니까 또 그거를 건드려 가지고 또 재미 좀 보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명약 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자기들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키지 않을까 그런 비판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슈를 왜 이런 식으로 소화할까에 대해 상당한 의문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말씀 중에서 이거 말씀 자료 준비하시는 분들 논리학 공부를 다시 하든가 하셔야 될 것 같다 싶은 게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라도 선진지수에 편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공매도 선진지수 편입보다 내가 공약은 선진지수 편입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공약에서 폐기하고 이쪽으로 가겠다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다음 얘기가 그냥 바로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선진지수 편입이 여전히 목표라는 건지 그것보다 더 중대한 정책 목표가 있어서 나는 공약을 이제 폐기한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해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빠졌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MSCI 지수 편입이 뭐 어려워진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공매도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걸 뺐네요. 알겠습니다. 뺀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왜 뺐을까? 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